You got him, boy! 아이 셋을 낳고 보니 남편은 게이였죠. 아니 그는 먼저 남자를 사랑했고 중간에 여성과 결혼도 했지만 언제나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는 육체로는 남자를, 정신은 여자를 원하는 양성애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님모입니다. 뉴욕 필하모닉 최초의 미국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도 잘해, 작곡도 잘해, 피아노도 잘 쳐, 말도 잘하고 심지어 얼굴도 엄청 잘하는 매력 덩어리. 미국이 낳고 미국이 기른 20세기 거장 음악인 레너드 번스타인은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지난 2018년은 레너드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이었죠. 당시 팟캐스트 클래식이 알고 싶다 레알 피플에서 번스타인의 생애를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이번에 영화 마에스트로가 나온 김에 번스타인을 다시 만납니다. 영화를 감독하고 번스타인을 연기한 브래들리 쿠퍼. 비슷한가요? 여자든 남자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몸과 얼굴을 가진 번스타인은 그 자체로 매력남, 인기남이었어요. 그의 삶에서 결혼은 그의 진짜 취향을 감추기 위한 쿠션이 아니었을까요? 영화에서는 사뭇 다르게 보여주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나는 지휘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치고 싶다. 교향곡도 쓰고 싶고 브로드웨이와 헐리우드를 위한 음악도 쓰고 싶다. 책도 쓰고 시도 쓰고 싶다. 내겐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재다능이라는 단어를 쓸 때 번스타인을 빼놓지 마세요. 그를 단지 지휘자다, 작곡가다라고만 소개하면 아깝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으니까요. 번스타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팔방미인, 즉 르네상스형 인간이었습니다. 20세기 많은 유럽의 음악가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죠. 이로 인해 미국의 음반사나 방송국은 대단한 호황이었지만 순수 미국 태생 음악가는 거의 전무했죠. 번스타인은 이런 미국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샛별이었어요. 먼저 번스타인이 이토록 특별한 이유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그는 가장 예술적인 것과 가장 대중적인 것, 이 양쪽 모두를 아우릅니다. 지휘자, 거장, 마에스트로 하면 카리스마 넘치고 위험 있고 가까이 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번스타인은 그런 편견을 벗어버리고 상냥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레너드가 아니라 레니로 대중에게 다가갑니다. 둘째, 작곡가로서 번스타인은 클래식과 재즈를 그냥 섞어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든 게 아니라 번스타인만의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레니는 191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로렌스에서 태어나요. 아버지 사무엘 번스타인은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으로 16살에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는 로렌스 시내에서 미용용품 샵을 운영해요. 어머니 제니 레즈니크는 러시아 태생입니다. 이 소심한 성격의 레니 어린이는 음악의 재능을 보이고 결국 하버드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합니다. 신입생 때 미국 작곡가 아론 코플란드의 눈에 띄는데요. 둘은 친한 친구이자 지극히도 사랑하는 연인이었어요. 레니는 코플란드를 자신의 유일한 작곡 스승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 하버드의 남성 합창단인 글리클럽의 피아노 반주를 맡아요. 이 경험은 훗날 레니를 뮤지컬 작곡으로 이끌죠. 하버드 대학 교수인 지휘자 미트로폴루스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를 본 레니는 자신의 갈 길이 바로 지휘자임을 깨닫고 커티스 음악원에서 지휘 공부를 합니다. 당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개최하던 탱그루드 여름 페스티벌 앤 캠프에서 레니는 세르게이 쿠제비츠키에게 지휘를 배우고요. 그의 소개로 뉴욕필 지휘자인 아르투로 로진스키와 만납니다. 이제 레니는 뉴욕필의 부지휘자가 되는데요. 부지휘자는 만일의 사태에 지휘자 대신 무대에 서죠. 열심히 칼을 갈던 레니에게 단 석 달 만에 기회가 와요. 공연 당일 객원 지휘를 맡은 브루노 발터가 갑자기 병으로 앓아 누워요. 결국 공연 2시간 전에 레니는 전화 한 통을 받아요. 호출, 리허설 할 시간 없었죠.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공연은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됐고 번스타인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집니다. 이제 레니는 뉴욕 시티센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그리고 미국의 각종 오케스트라들의 객원 지휘를 하면서 교향곡 1번 예레미야 그리고 안무가 제롬 로빈스의 발레 팬시 프리의 음악을 작곡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미국적이죠. 미국 사람 레니는 이렇게 재즈, 컨트리, 블루스 등 미국의 음악을 작곡합니다. 이 발레는 2차 세계대전 때 뉴욕으로 휴가를 나온 선원 3명이 술집에서 아가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춤 배틀을 벌이는 내용이에요. 팬시프리는 반응이 폭발하자 대사를 붙여서 뮤지컬 온 더 타운으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라갑니다. 영화 마에스트로에서는 펠리시아와 연애 중에 극 속으로 들어가서 춤을 추는 액자 구성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 번역에서 자막에 온 더 타운을 우리 읍내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온 더 타운이란 작품이 좀 더 유명해져야겠네요. 레니는 토스카니니 초청으로 NBC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라벨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직접 연주하며 지휘합니다. 다음 해 텔아비브에서 지휘하면서 이스라엘과는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죠. 30여 년 후 자신의 교향곡들을 이스라엘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녹음하니까요. 1953년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에서 러브콜이 오고 라스칼라 무대에 선 최초의 미국인 지휘자가 됩니다. 오페레타 캔디드는 철학가인 볼테르의 풍자 소설이죠. 원래 제목은 캔디드 혹은 낙관주의예요. Life is happiness indeed. 삶은 정말 행복해 라는 아리아처럼요. 음악은 이렇게 아주 신나지만 이 안에는 무거운 교훈이 담겨 있어요. 화려하고 즐겁게 Glitter and be gay. 레니가 작곡한 작품 중 최고의 히트작은 뭐니뭐니 해도 1957년에 작곡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미국의 10대 갱단 버전으로 바꾼 뮤지컬이죠.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 6명의 협업으로 브로드웨이 대박 뮤지컬이 됩니다. 연출과 춤을 맡은 제롬 로빈스, 원작자인 아서 로렌츠, 작곡은 번스타인, 작사는 스티븐 손드하임, 주인공 토니 역의 레리 커트, 그리고 번스타인에게 남미 리듬을 가르쳐 주었던 코플란드까지 모두 게이였어요.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재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이주민들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레니는 기존의 클래식에 대한 패러디와 오마주를 이 뮤지컬에 담았는데요. 아주 재치있게 먼저 Somewhere예요. 이 노래 선율,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2악장에서 가져왔죠. 이후 레니는 뮤지컬의 인기 넘버들을 뽑아서 심포닉 댄스로 발표합니다.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Somewhere, mambo, 차차차 등 9곡이 엮여 있어요. 자, 1958년에는 드디어 뉴욕필의 상임 지휘자가 됩니다. 뉴욕필 최초의 미국인 지휘자이자 최연소 지휘자.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레니는 12년 동안 상임 지휘자였고 당시 뉴욕필은 베를린필, 빈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성기를 누립니다. 여기서 잠깐 카라얀 좀 불러볼게요. 당시 베를린필은 카라얀이 리드했죠. 그러다 보니 카라얀과 번스타인은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자리를 놓고 라이벌 구도에 놓이기도 하지만 둘은 서로 존경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르긴 했죠. 카라얀은 카리스마로 중무장했고 번스타인은 친근하고 편안한 오빠였죠. 카라얀은 음질과 소리를 정밀하게 세공하며 정교한 음악을 들려줬고요. 번스타인은 좀 더 크게 통으로 해석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나중에 파리에서 연주하던 레니는 카라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연주 중에 2분간 묵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달 후 열린 카라얀 추모 연주회에서 빈필과 함께 베토벤 현악사중주를 연주하며 추모하죠. 와우, 레니는 지휘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죠. 바통을 많이 휘두르고 발을 구르고 동작도 크고 또 춤까지 추죠. 일명 레니 댄스입니다. 뉴욕필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던 해에 번스타인은 CBS 채널에서 Young People's Concert,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런칭합니다. 클래식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해지게 해주자는 목표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중계됐고요. 레니의 훌륭한 음악 해석과 개그맨 뺨치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미국민이 클래식을 들으러 TV 앞에 모이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My baby does the hanky-panky. Take this piece of boogie-woogie. 너무 재밌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어린 클래식 영재들의 데뷔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첼리스트 요요마가 꼬꼬마 7살 때 바로 이 무대에서 데뷔합니다. 첼로의 요요마, 누나 요책마의 듀오네요.
레니는 하버드 재학 시절부터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33살에 칠레 출신 여배우인 펠리시아 몬테알레그레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아요. 영화에선 펠리시아가 주인공 같았는데요. 그의 가족은 마치 존 F 케네디 대통령 가족처럼 젊은 미국을 상징하는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죠. 여기에는 쫓기거나 허덕이지 않고 햄버거를 먹고 밀크쉐이크를 마시며 클래식을 즐기는 여유 있는 부유한 미국이 담겨 있습니다. 레니는 동성애자였기에 여러 남성 예술가들에게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하죠. 여기서 글렌 골드 등장. 2013년 출간된 번스타인의 저서 더 레널드 번스타인 레터스에서 레니의 아내 펠리시아가 번스타인이 게이였음을 밝힙니다. 펠리시아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레니는 이미 아내 곁을 떠나서 음악학자이자 자신의 조수였던 탐 코스란과 동거합니다. 코스란은 결국 초창기 에이즈 환자가 되고 에이즈로 사망합니다. 번스타인의 피아노곡 터치, 즉 접촉, 컨택트를 의미해요. 펠리시아가 폐암에 걸리자 레니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1978년까지 그녀 곁을 지키며 간호해 줍니다. 정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심하게 되죠. 그의 문제는 아내뿐 아니라 남자도 사랑하는 이중생활이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다음 해인 1979년 레니가 뉴욕필을 이끌고 내한합니다.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을 연주했어요. 레니는 뉴욕필 제임씨 단원들과 진정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줬는데요. 레니 덕분에 뉴욕필은 황금기를 맞아요. 레니는 모두의 친구였지만 그렇다고 리허설에서까지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작곡 전념을 이유로 상임 지휘자를 내려놓으려는 레니에게 뉴욕필은 명예지휘자 호칭을 줍니다. 레니는 이후로도 명예지휘자로서 객원 지휘를 하며 뉴욕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로 연주 활동을 펼쳤어요. 그 중에서 레니가 가장 애정했던 오케스트라는 빈 필하모닉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다고 합니다. 레니와 베를린 필과 연주는 딱 한 번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번스타인이 유대인이었던 이유도 있겠죠. 1979년 레니는 베를린 필과 함께 말러 교향곡 9번을 연주해요. 말러의 교향곡들은 번스타인의 베스트 레퍼토리로 꼽히는데요. 번스타인은 말러의 교향곡을 가리켜 마치 내가 쓴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말하곤 했대요. 1973년 레니는 하버드 대학에서 대답 없는 질문이라는 특별 음악 강연을 합니다. 음악과 유머, 재즈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한 이 강연은 저서로 나옵니다. 1954년부터 5년간 TV쇼 옴니버스를 진행하는데요. 직접 쓴 이 원고를 엮은 책이 바로 Joy of Music, 음악의 즐거움이에요. 레니는 이미 하버드 대학 졸업 논문이 Findings, 발견이라는 저서로 출판되기도 했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해 크리스마스에 동서냉전의 종식을 상징하는 미국, 소련, 동독과 서독, 프랑스, 영국 등이 참여한 연합 오케스트라를 레니가 지휘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4악장 환희의 성가의 신들의 불꽃보다 더 빛나는 환희여에서 환희를 뜻하는 프로이데를 자유를 뜻하는 프라이하이트로 바꿔 부르게 하죠. 레니는 14살 때부터 담배를 시작해서 20대 중반에는 폐기종 진단을 받고 의사가 지금 당장 담배를 끊지 않으면 35 이전에 죽을 거라고 경고하지만 계속 피웁니다. 매일 담배를 한 서너 갑씩 무려 60에서 80개 피를 피웠대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담배, 완전 굴뚝이었죠. 나중에 폐암 선고를 받고도 담배를 못 끊어서 죽을 때까지 피웠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레니의 마지막 공식 무대는 1990년 여름 탱그로드 음악제예요. 이 연주회를 끝으로 은퇴하고 폐암으로 72세의 나이로 뉴욕 자택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영화 타르에서 지휘자 타르의 스승이 바로 번스타인이었죠. 여러 장면에서 번스타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그린우드 공원의 번스타인 묘비에는 특별한 것이 놓여 있어요. 바로 레니가 그토록 사랑한 말러의 교향곡 5번의 악보입니다. 번스타인은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의 장례식에서 이 5번의 사악장 아다지에토를 연주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된 다음 날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했고요. 레니는 뉴욕필을 리드하며 최초의
최초의 마을러 교향곡 전곡 녹음이라는 업적을 남기고 마을러를 대중의 귓가에 남깁니다. 마을러도 말년에 2년간 뉴요필을 지휘했었죠. 번스타인은 마을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번스타인은 빈필과는 최초의 마을러 전곡 연주 실황을 남기는데요. 빈필과의 인연도 마을러에서부터 이어지죠. 번스타인의 이 다양성에 대한 관심 덕분에 클래식 음악의 청중도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겠죠. 대중문화의 흐름을 꿰뚫고 대중의 코드를 읽어낸 천재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번스타인의 어떤 매력에 끌리셨나요? 저는 아니모였습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고맙습니다.